대체불가 중앙형 문법 오늘 이 시간은요. 챕터 16 특수문편 중간 기말고사 대비문제 25문제 풀면서 전체 완강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do, does, did 동사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o, does, did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죠. 첫 번째, 일반 동사로서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조동사로서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 또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강조로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 앞에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강조의 do, does, did는 조동사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린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I did go there. 일반 동사 go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그럴 때 강조의 did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저는 정말로 거기에 갔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요. 강조의 do, does, did인 경우에 그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2번 She does like him. like라는 일반 동사 앞에 does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니까 역시 강조의 does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녀는 정말로 그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3번 He does not like playing soccer. 이번에는요. 일반 동사 like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does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does는 조동사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겠죠.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뭔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1번과 2번이 강조고요. 3번이 조동사니까 답은 3번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4번, 5번 마저 확인할게요. 4번 갑니다. I did hand in the report yesterday. hand in은 제출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인데 일반 동사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조의 did. 저는 정말로 보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5번 I do remember the terrible accident. 자, 일반 동사 remember 앞에 do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강조의 do가 되겠죠. 저는 정말로 그 끔찍한 사고를 기억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2번 문제로 가죠. 밑줄 친 did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4, 5번 모두 did의 밑줄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1번 문제와 연계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1번 I did call you last night. 일반 동사 call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강조의 did로 예상이 되고요. 의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에게 어젯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강조의 did 맞죠? 2번으로 가죠. I did the dishes yesterday.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때 did는 일반 동사 앞에 쓰인 상황도 아니고요. 의미를 볼 때 저는 어제 설거지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did는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일반 동사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1번과 2번이 갈린 상태입니다. 자, 3번. He did arrive here on time. 일반 동사 arrive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얘가 강조의 did겠죠. 그는 정말로 여기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4번. She did change her hairstyle. change라는 일반 동사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닙니다. 강조의 did가 되겠죠.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5번. They did succeed in putting the puzzle together. 자, succeed in은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put together는 조립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succeed in이라는 일반 동사가 사용된 상황에서 그 앞에 did가 있는데 부정문도 의문문도 아니죠. 따라서 얘도 강조의 did로 보셔야겠네요. 그들은 정말로 그 퍼즐을 조립하는데 맞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으로 보셔야겠네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여기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선택지를 보시면 in the kitchen mom cooks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얘는 어법상 보게 되면 맞는 문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In my room is a key. 장소의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치가 이루어지겠죠. 동사 주어로 도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장소의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갈 때 도치가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죠. 첫 번째,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어야 하고요. 동사는 자동사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황 맞는 거네요. 저의 방에 열쇠가 있습니다. 2번, Next to you is my mother. next to you라는 장소의 부사 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 상태가 되겠네요.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예, 어법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 옆에 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3번, On the hill stood a castle. On the hill이라는 장소의 부사 구가 문장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고 동사는 자동사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언덕 위에 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갈게요. Behind the trees are a nice house라고 되어 있네요. Behind the trees, 나무 뒤에라는 장소의 부사 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상태입니다.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고 동사는 자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4번이 틀렸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장소의 부사 구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항상 주어와 동사는 단수 복수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주어가 nice house라는 단수기 때문에 동사도 얘가 단수인 is가 되어야 하는 거지 are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behind the trees, 얘가 trees가 복수니까 are 그냥 무의식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장소의 부사 구로서 앞으로 나가 있는 거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 상태예요. 스위치를 맞출 때는 EI와 EI를 맞춰주는 겁니다. 얘는 복수, 얘는 단수니까 틀린 거죠. 주어가 a nice house니까 동사는 단수로 is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는 거.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얘는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하나 더 볼게요. Among the supporters was a new president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지자들 사이에라는 장소의 부사구가 문장의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대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더 new present라는 단수이면서 동사도 단수로 잘 연결된 상태가 되겠죠. 바로 앞에 있는 supporters 예를 보시고 또 여기가 were가 쓰여 있으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지지자들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여 다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주어진 문장부터 보죠. I met him in Paris. 저는 그를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in Paris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장소의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할 때는 it, that 강조 구문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자, 그러면 it is 또는 was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장소의 부사구 in Paris를 쓰고 그 뒤에 that을 쓰고 나머지 말을 쓰는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보시면 it blank in Paris that I met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비동사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비동사는 전체 시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met은 과거니까 여기에는 wa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고요. that 다음에 나머지 말을 이렇게 써놓은 상태. 의미 파악할게요. 바로 파리에서였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것.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단 두 개의 문장이 보이고요. 각각의 문장에 빈칸이 하나씩 보입니다. 선택지를 봤더니 비동사가 어쨌든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읽어보죠. The number of abandoned animals blank increasing. 두 번째는요.
A number of bicycles blank chained to the bicycle rack. 읽어가시면서 특징을 좀 찾아보셨을까요? 첫 번째 문장에는 the number of가 쓰여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a number of가 쓰여 있습니다. the number of냐, a number of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문법적 특징도 달라졌었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number of abandoned animals, 버려진 동물들의 수, 얘가 포인트죠. 그리고 얘가 단수입니다.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동사는 the number, 단수에 맞춰서 is가 쓰여야겠죠. 버려진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A number of는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일종의 형용사의 개념으로 많은의 의미를 갖고 그 뒤에 복수 명사와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이면 복수 동사로 받아준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는 ar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많은 자전거들이 자전거 거치대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is와 are가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나씩 또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1번 Tom as well as I is good at swimming. 특징 보셨습니까? B as well as A가 주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B에 맞춰서 is가 쓰인 거 잘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겠죠.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다가 여기다 am을 써놓잖아요. Tom as well as I am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시험 문제가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B as well as A고 B에 맞춰준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이라고 보셔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탐도 수영을 잘합니다. 2번 Wearing sunglasses is good for your eyes.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구나 라고 보셔야겠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단수로 받아주는 것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단수 복수에 의해서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글라스를 끼는 것은 당신 눈에 좋습니다. 3번 Every student in my class are pretty and friendly. every는요 형용사로 쓰여서 그 뒤에 단수 명사와 어울린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every 또는 each가 포함된 말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면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로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Every student in my class 나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every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단수로 받아준다면서요. 틀렸네요. 얘는 is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다 쓸까요? is. 의미적으로 복수처럼 느껴져서 복수가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예쁘고 다정다감합니다. 또는 친절합니다. 틀렸어요. 답은 3번이죠. 4번 Most of the money was used to buy a new jacket.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요. of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 명사, of 명사인 경우에 이 명사의 수에 의해서 그 뒤에 동사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the money라는 것은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수 형태로 받아주는 거 괜찮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수동태 형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돈의 대부분은 사용이 되었어요. 뭐 하는데요? 새로운 자켓을 사는데요. 맞습니다. 5번 One of the students in my class comes to me with questions라고 나왔네요. 자, one이 있고요.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one of 복수 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 얘가 포인트인 거죠. 자, 우리 반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옵니다. 질문을 가지고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학생이 한 명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인데 단수니까 comes로 받아준 거 요거 괜찮은 거죠. 자, 주어와 동사가 수식어구에 의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일치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태. 괜찮을까요? 답은 3번이죠. 얘도 맞는 거니까요.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We thought he had already left.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과거 완료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주어 동사, 그렇다면 이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미 떠났다고요. 주절 동사가 과거인 상황에서 종속절은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속절을 보니까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완료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가 이미 떠났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떠난 것이 먼저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시제 일치도 괜찮고 의미적으로 다 괜찮은 문장 되겠습니다. 2번 I knew that they were not going to help us. 주어 동사 접속사 됐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상태에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쓰인 거죠. 자, not과 함께 부정의 형태가 되어 있을 뿐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의미부터 볼게요.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절 동사가 과거인 상태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에서 본 미래를 나타내는 상황, 문법적으로 시제가 일치하고 의미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문장. 3번 Rachel said that she gets up at 6 every morning. 주어 동사 접속사 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의미를 보시게 되면 레이첼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종속절의 동사는 원칙적으로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예외적인 상황인가 내용을 볼까요? 그녀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항상 현재 시를 써야 되지요. 주절 동사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것으로 보셔야겠죠. 괜찮을까요? 4번 My father said that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y father 주어, said 동사, that 접속사고요.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의미를 보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요. 주절 동사가 과거인 상황에서 종속절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뭔가 시제 일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예외적인 부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속담 또는 격언이잖아요. 그건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 Do you know that America had been discovered in 1492? 의문문의 형태고요. Do you know네요. 얘가 주어 동사 접속사 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주절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과거 완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얘 주절이 현재 시제라면 상황에 따라 어느 시제도 올 수 있긴 한데 얘가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된 이유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미국이 1492년에 발견되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 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니라 was discovered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요. 얘가 do보다는 did로 이렇게 바꿔놓고 주절이 과거인 상태에서 종속절이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되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항상 과거 시로 써서 was discovered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더 적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do든지 did든지 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로 이렇게 써준다라는 원칙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did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정해서 얘가 이미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은 아실 수 있었어야 했겠네요. 어쨌든 1, 2, 3, 4번은 명확하게 맞는 겁니다. 답은 5번. 8번으로 가죠. 다음 문장의 밑줄치 부분을 강조하여 다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He knows how to read and write. 그는 알아요. 읽고 쓰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강조한다고요? 자, 동사를 강조할 때는 강조에 do, does, did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니까 does 쓰시고 강조의 do, does, did 다음에도 반드시 원형을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know의 형태가 돼야겠죠. 그러면 he blank know how to read and write. 여기는 doe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답은 2번. 그는 정말로 읽고 쓰는 법을 알아요. 9번으로 가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1번 Not you but she is my true friend. Not A but B가 주어 자리에 쓰인 상태. 그러면 B에 맞춰서 is 요거 잘 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저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2번 Neither she nor I are responsible for it. Be responsible for는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요. Neither A nor B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상태. 그러면 B에 맞춰서 얘는 M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녀도 저도 그것에 책임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3번 She as well as I wants to join the chess club. B as well as A가 주어 자리에 쓰인 상태 B에 맞춰서 want 제대로 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저뿐만 아니라 그녀도 체스 클럽에 가입하길 원합니다. 맞아요. 4번 Not only I but also Jake is interested in your plan. Not only A but also B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상황. 그러면 B, Jake에 맞춰서 is가 잘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제이크도 당신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Either your mom or I am going to see your teacher. Either A or B가 주어 자리에 쓰이는 상황. B, I에 맞춰서 M 쓰인 거 괜찮네요. 너의 엄마 또는 나 둘 중에 한 명이 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다. 조금 무서운 말이죠.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9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다 it, t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줄 쳐진 it 대시 강조 구문의 it 대신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it 대신지 이걸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겠죠. 큰 틀에서 it 비동사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대시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를 일단 보셔야겠죠. 이 자리에 장소 또는 시간의 부사 또는 부사, 구, 절 등이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강조 구문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예상을 해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that 다음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하다면 강조 구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완전하다면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it 비동사 that을 삭제하고 문장이 만들어진다면 강조 구문, 그렇지 않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it was Fred that wrote the card라고 되네요. 자, 이 비동사 대 사이에 Fred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뒤에 뭔가 빠졌는지 볼까요? 주어가 빠진 상태로 동사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럼 강조 구문으로 예상이 되네요. 해석 볼까요? 바로 Fred였습니다. 그 카드를 썼던 것.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러운데요? 게다가 이 비동사 that을 생략하고 났더니 Fred wrote the card. Fred가 그 카드를 썼습니다. 라고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늘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를 딱 보고 바로 Fred였어요. 그 카드를 쓴 것이라고 의미 파악을 통해서 강조 구문을 한 방에 파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2번 It was the bag that I bought for her. 이 비동사 that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뒤에 완전한 절이 연결됐는지 불완전한 절이 연결됐는지 볼게요. 주어 동사 나는 샀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 불완전한 절이네요. 그럼 강조 구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석해 봐야겠죠.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사줬던 건요. 괜찮은데요? 게다가 이 비동사 that을 생략하고 났더니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얘가요. 이 목적어 자리에 싹 들어간다면 I bought the bag for her. 저는 그 가방을 그녀에게 사줬습니다. 깔끔하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여러모로 강조 구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It was surprising that he won the race. 자, 이건 보자마자 이 비동사태 사이에 감정의 현재 분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분사는 그냥 바로 형용사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예상이 되죠. 놀라웠습니다. 그가 경주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해석상으로도 깔끔하고요. 얘를 이렇게 삭제를 해놓고 나면 얘는 문장 구성이 안 돼요. 따라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답은 나온 것 같죠? 4번. It was on the plane that they first m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동사태 사이에 장소에 부사 구가 나와 있으니까 강조 구문이 강하게 예상이 되지요. 바로 비행기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게다가 얘 삭제를 하고 보면 on the plane they first met 문장이 만들어지죠. 게다가 얘를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강조 구문 5번. It was last winter that I bought the scarf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이 비동사태 사이에 시간의 부사 구가 나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last winter, 지난 겨울 이거 그 명사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혹시 얘를 시간의 부사 구로 판단했다면 강조 구문으로 바로 여러분들 연결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명사로 판단했다면 뒤에 빠졌는지 보세요. I bought the scarf. 저는 그 스카프를 샀어요. 완전한데요? 그럼 가주어 진주어인가요?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삭제해 보세요. Last winter, I bought the scarf. 완전하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강조 구문의 가능성이 높은데 해석을 통해서 볼까요? 바로 지난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 스카프를 샀던 거는 딱 떨어지네요. 이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죠. 11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om said to me, don't make fun of your brother. 보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상 따옴표 즉 인용부호로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 화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이 되겠죠. 일단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하실 일 따옴표 즉 인용부호 안에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봐야겠죠. 여기서는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부정명령문이 되겠고요. make fun of는 놀리다란 뜻의 덩어리 표현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요. 밑에 보시면 Mom told me said to가 told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명령문이니까 not to 부정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한 거죠. 이 유언은 말로 잘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2인칭이니까 전달문의 목적어와 맞춰서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마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과정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부정명령문은 not to 부정사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제 남동생을 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1번부터 보죠. Listening to others are important. 감이 옵니까?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그 뒤에 동사가 나와 있다.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단수로 받아준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는 is가 돼야겠네요. 앞에 있는 요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2번. Most of the information is useful.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of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포함된 말이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로 받아준 거 괜찮습니다. 그 정보의 대부분 또는 대부분의 정보가 유용합니다. 맞아요. 자, 3번. The apples in the basket taste good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사과들이 주어가 되겠죠.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있는 사과들은 맛이 좋아요. 자, 동사가 감각동사 3인칭 단수현재 형태로 나와 있죠. 일단 이거 감각동사고요. 3인칭 단수현재 형태인데 문장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복수가 돼야 돼서 s가 빠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수식어구에 의해서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 온 것도 참고 삼아 보시고요. 얘 틀린 거죠. 4번. Each of the members are doing their best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each가 대명사로 쓰여서 of 다음에 그 뒤에 복수명사 나와 있는 상태고 each를 포함한 말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로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회원들 각각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5번. The children who have breakfast is healthy. The children이 주어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who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사람 명사 who 괜찮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서 주격입니다.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자체로 복수니까 have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얘가 주어고요.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복수니까 얘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are가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와 같이 특히 더 긴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제가 연습 충분히 시켜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 어떤 아이들? 아침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얘도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미나와 제니의 대화네요. 미나가 이렇게 말해요. Yesterday I was so tired. 어제 나는 정말 피곤했어. 그래서 I went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었잖아. 그랬더니 제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I went straight to bed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갔을 때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잖아. 그 말은 제니도 정말 피곤해서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앞문장의 내용이 긍정문인 상태에서 긍정의 내용을 동의해서 나도 그랬어 라는 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긍정의 동의입니다. so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돼야겠죠. 자,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did가 되고 주어는 I를 써줘야겠죠. sorry다. 어제 나 정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잖아. 나도 그래서 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잠자리에 들었잖아.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so did I니까 답은 1번 되겠죠. So I did 맞지 않고요. So I was 맞지 않고요. Neither did I 맞지 않고요. Neither I did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1번. 자, 14번으로 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를 보시면 It was Steve Jobs that first introduced a smartphone in the world. 자, 저는요. 바로 의미 파악이 되거든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스마트폰을 도입했던 것은요. 여러분도 경험이 쌓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it 비동사 that 상태에서 그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여기에서 이 대시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파악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뒤에 볼게요. first introduce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진 상태. 그러면 강조 구문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죠. 게다가 이거를 빼서 보니까 Steve Jobs first introduced smartphone in the world라는 깔끔하게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이겠죠. 아까 해석상으로도 강조 구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요. 이거 애플을 이끌었던 아주 주요 인물이고요. 스마트폰을 세계에 최초로 소개했던, 도입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1번. It was believed that the earth was flat. 이 비동사 대 사이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BPP 형태니까 얘는 과거 분사 그럼 형용사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예상이 되죠. 볼게요. 믿어졌습니다. 지구가 평평했다고. 옛날에 이렇게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어진 시절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얘를 빼보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아요. 가주어 진주어 맞고요. 의미적으로도 다 가주어 진주어 확실합니다. 2번. It was strange that she was absent from school. 자, 이 비동사 대 사이에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할 거 없이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뭐가요? 그녀가 학교에 결석했던 것은요. 의미적으로도 가주어 진주어 맞고요. 얘를 생략하고 나면 문장 구성이 안 됩니다. 3번. It is important that we protect the environment. 보이실까요? 이 비동사 대 사이에 important라는 형용사 들어가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예상.
해석해보면 중요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의미적으로도 가주어 진주어 봤고요. 삭제를 해놓고 문장 구성이 되는지 봤더니 안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 확실하네요. 4번 It is sad that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 비동사 대 사이에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로 예상이 되죠. 말해집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표지로 책을 판단할 수 없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그거와 관련된 속담이거든요. 책의 겉표지만 보고 그 책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봐도 가주어 진주어 맞고요. 생략하고 나서 문장 구성이 안 되니까 가주어 진주어 확실하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5번 It is my family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이 비동사 대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뒤를 봤더니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절의 상태. 그러면 강조 구문의 예상이 되죠. 의미를 봤더니 바로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상으로도 그렇고요. 여기서 it is that을 빼면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라고 깔끔하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강조 구문. 따라서 보기와 같은 쓰임이라고 보셔야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이제 서술형 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Kevin said to me, Jack went out.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인용부 안에 문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지. Jack went out. 평서문이구나. 평서문 모드로 딱 진입을 합니다. 주어 쓰고요. said to입니다. 여기 t가 보이니까 told로. 목적어 쓰고요. 삭제하고 that을 쓰는 건데 여기 써져 있는 상태지요.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잭 3인칭은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상태죠. 동사를 봤더니 얘가 과거시입니다. 기준이 과거니까 과거인 상태에서 과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얘가 하나 낮춰져서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기준이 과거인 상태에서 얘가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면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얘는 had gone out이 돼야겠죠. 케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잭이 외출했다고요. 괜찮을까요?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했던 거죠. 얘기한 것보다 밖으로 나간 것이 더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16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I didn't know that New York was not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접속사 됐다면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미를 보시면 저는 몰랐어요. 뉴욕이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나 LA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에요. 그러면 뉴욕이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은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얘는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따라서 시제 일치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 항상 현재 시제로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가 되는 것이 원래 적절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17에서 18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7번 Here 하고 빈칸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버스가 온다라는 건데 자, 장소의 부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온다는 come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버스는 the bus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the bus가 3인칭 단순히 comes가 이렇게 돼야겠죠. 도치가 돼야 돼요. 따라서 here comes the bus. 제가 과정과 구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자연스럽게 here comes the bus 이렇게 가시면 돼요. 18번 Never 빈칸 3개 such a pretty girl. 나는 그렇게 예쁜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경험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have never seen의 이런 패턴으로 일단 구조를 잡아보시죠. 그런데 never라는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도치가 되되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 마치 뒤에가 의문문의 구조처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never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요렇게 갈까요? 여기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never가 앞으로 가면 얘를 조동사의 개념으로 보고 얘를 주어 앞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나는이 주어니까 never have I seen such a pretty girl 이렇게 가져야겠죠.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서 현재 완료가 이렇게 의문문의 구조처럼 도치가 된 거다. 됐어요. 19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농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어, 말했다 동사. 뭐라고 말했죠? 매주 토요일 아침에 농구를 한다고 말했어요. 뭐뭐라고 말했다 접속사 that을 써가지고 문장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그는 말했다. He said로 이렇게 가야겠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농구를 한다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 현재 시로 써야겠죠. 자, 주절의 동사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plays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20번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여 문장을 다시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소진 met Peter at the movie theater in the morning. 소진이는 피터를 만났어요. 극장에서 아침에가 되겠죠. 자, 주어 소진이를 1번, 목적어 피터를 2번, 장소의 부사구 at the movie theater를 3번, 시간의 부사구 in the morning을 4번으로 해서 강조 구문 만들면 되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일단 말로 내뱉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요. 그러면 1번. 일단 얘가 met 과거죠. 그러면 틀을 한번 잡아보긴 할까요? It 과거니까 was 1, 2, 3, 4 넣고 that 쓰시고 요거를 뺀 나머지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It was 소진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It was 소진 that met Peter at the movie theater in the morn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It was 소진부터 쓰시고 그 다음 that 쓰고 소진 뺀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Met Peter at the movie theater in the morning. 이때 앞에가 사람이면서 동사가 바로 나온 주격이니까 who를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피터를 강조합니다. 그럼 it was Peter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It was Peter 그 다음에 that 소진 met Peter 빼고요. at the movie theater in the morning. It was Peter that 소진 met at the movie theater in the morning이 되겠죠. 자, 이때 강조 어구가 사람이면서 그 뒤에 목적어가 빠진 상태니까 that을 who 또는 whom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세 번째 at the movie theater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it was at the movie theater 쓰시고 that 소진 met Peter in the morning으로 가시면 되겠죠. 확인할게요. It was at the movie theater that 소진 met Peter in the morning. 자, 시간의 장소의 부사구기 때문에 that을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in the morning입니다. 그러면 it was in the morning부터 시작해요. It was in the morning that 소진 met Peter at the movie theater로 가시면 되겠죠. 자, 강조구가 시간의 부사구기 때문에 that을 whe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의미 파악 전체적으로 할게요. 바로 소진이었습니다. 피터를 아침에 극장에서 만났던 건. 바로 피터였습니다. 소진이가 아침에 극장에서 만났던 건. 바로 극장에서였습니다. 소진이가 피터를 아침에 만난 곳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소진이가 피터를 극장에서 만난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됐고요. 21번에서 25번은 같은 유형이네요. 다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she said, I ate a tuna sandwich for lunch. 투나 샌드위치는 참치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다. 따옴표, 즉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부터 확인해야겠죠. 얘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he로 시작하고요. said니까 그대로 said, 컴마, 인용부호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that을 쓰되 생략은 가능하다. 이제부터 인칭 대명사, 시제, 대명사, 부사 등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제대로 바꿔줘야겠죠.
인칭 대명사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1인칭이니까 주어에 맞춰서 she 쓰시면 되겠고요. 시제가 과거네요. 기준이 과거니까 그거보다 낮춰서 과거 완료로 쓰시면 되겠죠. had eaten a tuna sandwich for lunch. 바꿀 거는 더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점심으로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다고요. 22번. My sister said to me, I'll follow you tomorrow. 역시 평서문인 상태죠. 그러면 My sister said to를 told로 바꿔주시고요. 목적어 그대로 쓰시고요. 컴마 인용보 삭제합니다. that을 쓰되 여기서는 생략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패턴이니까요. 자, 여기서 인칭 대명사 두 개가 보입니다. 1인칭은 주어와 맞춰서 she가 될 거고요. 2인칭의 경우에는 목적어와 맞춰서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me로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she로 시작하고요. 동사가 will follow인데 기준이 과거니까 과거에서 본 미래로 would follow me로 써주시고요. 자, 요것도 빠뜨리시면 되죠. tomorrow의 경우에는요,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녀가 다음날 저를 따라갈 거라고요. 23번. She said to me, where are we going for dinner today? 그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어디로 저녁을 위해서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저녁 먹으러 어디 갈 거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문문이 되죠. 그러면 she 시작하고요. said to는 덩어리로 asked로 바꿔줘야 됩니다. 미 목적어 쓰고요. 자, 의문사가 있는 상태 그러면 의문사 쓰시고 동사 주어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we입니다. 얘는 1인칭이기 때문에 주어와 맞춰줄 텐데 얘는 복수니까 그대로 we를 써주시면 돼요. 그녀가 나한테 말한 거고 둘 다 합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we로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동사는 지금 여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여기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과거니까 하나 낮춰서 과거로 써줘야겠죠. 그럼 얘는 were가 되겠네요. 그리고 for dinner today니까 얘는 that day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where we were going for dinner that day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그날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갈 건지요. 24번. The doctor said to me, Did you eat uncooked food yesterday?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하셨어요. 혹시 당신 어제 덜 익은, 익혀지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문문이죠. 자, 그렇다면 The doctor said to를 asked to로 바꾸고요. me 쓰시고요. 자, 삭제를 다 하고 의문사가 없으니까 if 또는 whether를 둘 중에 하나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요. 인칭 대명사가 2인칭이니까 얘와 맞춰서 I가 돼야겠고요. 시제는요. did it 과거의 상태입니다. 얘가 지워지고 얘가 과거가 된 상태에서 기준이 과거니까 얘는 과거 완료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I had eaten 그리고 나서 uncooked food 그리고 이런 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My teacher always says to us, come to school early. 저의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학교에 일찍 오라고요. 자,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 모드로 갑니다. 자, my teacher always 빈도부사는 그대로 쓰시고요.
자, says to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는 여기는 tells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에게 학교에 일찍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반적인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현재 시 나왔네요. 그 다음에 us 쓰시고요. 긍정명령문이니까 투부정사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come to school early.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대체불가 중학 영문법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와 중학 영문법을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130개의 강의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강의 하나당 시간도 짧지 않았고요. 중학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130강 정도를 공부한다는 거 이거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보고 끝낼 건 아니죠.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워크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워크북은 해설 강의로 제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란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워크북의 문제수는요. 메인북의 문제수만큼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대체불가 중학영문법을 다 마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권으로 끝내는 필수구문 천재를 이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인데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바라보는 눈도 동시에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교재와 강의고요. 이미 다 제작이 되어서 올라가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체불가 중학영문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